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어제 11월 FOMC 회의가 끝이 났죠. 시장의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확정지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47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보낸 다우 지수는 1.55%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2.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3.36%나 크게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상승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회의가 끝이 나고 연준의 성명 발표에서는 오히려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연준의 모습을 엿보았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회의 직후 성명에서 연준은 이 목표 범위의 미래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과 통화 정책이 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이 조정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시간을 두고 물가가 잡히는지를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를 했는데요. 시장은 이 간절히 원했던 대답을 연준의 성명을 통해서 전해들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죠. 상승을 시도했었는데 자, 이렇게 좋던 분위기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성명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은 꽤 좋았죠. 하지만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투심을 꺾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내년도 이 기준금리는 4.6% 수준인데요. 자, 금리 목표치로 하면 4.5%에서 4.75%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번에 파월이 언급한 최종금리가 이전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은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던 발언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꽤 큰 폭으로 마감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5.0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061까지 올랐고 지금은 4.157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자,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4.57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은 정고점인 4.61까지 넘어선 4.693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자, 파월 의장의 내년도 이 목표 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발언이 불을 지핀 것 같고요. 5%대 기준금리를 예상해 본다면 지금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 침체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변해야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데 자,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는 탄탄해 보이기만 합니다. 자, 지난 2일 발표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민간 부분 일자리는 직전월보다 23만 9천 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인 19만 5천 개보다 높은 결과였고요. 직전월인 9월에 19만 2천 개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수치였죠. 자,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이 고용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금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7.7% 증가를 하면서 9월에 7.8%에서 0.1%포인트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7.7%라는 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서 아직까지 기업들은 일할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일자리가 여전히 많다는 말이고 일할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 말은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연준이 원하는 이 경기 침체를 위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까지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연준도 분명히 정말 답답할 겁니다. 자, 우리 속도 타 들어가고 말이죠. 자, 어쨌든 앞으로 시련은 더 남아있을 것 같고요. 지루한 조정장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잘 버텨야겠죠. 자, 손절로 손실을 실현시키지 마시고요. 상승장이 시작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CATL이 35.1%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고요. 2위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긴 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작년보다 7.5%나 떨어지면서 1위인 이 CATL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5위와 6위를 차지한 SK온과 삼성 SDI의 점유율인 6.2%와 4.9%를 모두 합쳐도 25.2%로 1위인 CATL의 3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이 CATL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BYD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77%의 성장을 보이면서 12.8%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2위와의 격차를 1.3%까지 줄이고 있는데요. 자, 올 연말까지 BYD의 이 점유율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죠.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도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점유율을 좀 더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한데도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CATL의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2% 급증을 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188% 증가를 하면서 1조 8,8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 이번 3분기 당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로 자, 상반기 당기 순이익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1, 2분기를 합친 것보다 이번 3분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크다는 말이죠. 자, 주가는 지난 최고점인 691.35위안보다 떨어진 400위안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앞으로의 성장성만큼은 어느 기업과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비아디 역시 그런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자, 비아디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은 최대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급증을 한 수치입니다. 3분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팬데믹의 재확산, 그리고 고온의 날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 불리한 요인에도 신에너지차의 판매가 강력한 이 성장을 이끌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아디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상승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아디의 이 주가는 CATL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역시 힘을 쓰지 못하면서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가까운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루하기도 하고 중국 전기차와 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수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다만 그동안 시진핑 정부의 3기 재집권이 있었고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도 중국 경제를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자체의 본질보다는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긴 조정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이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되거나 변화되어야지만 이 외부 자금의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긴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10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요. 손절로 털고 나갈지 아니면 버텨낼지를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